법학자 훈훈이 채널의 첫 번째 인터뷰 콘텐츠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아끼고 아껴놨었던 인터뷰 콘텐츠를 김경환 회계사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제 채널의 이름처럼 젊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을 좀 담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경환 회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EL세무회계 대표 김경환 회계사라고 하고요. 첫 인터뷰인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은 뭐 인터뷰 하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요새 이게 컨셉인가 봐요. 그냥 갑자기 밥 먹자고 해가지고 왔는데 인터뷰를 이렇게 찍고 있어서 약간 자연스러운 컨셉으로 술도 한잔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건 뭐 나중에 하도록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면접할 때 하는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살아오면서 겪었었던 가장 큰 역경과 이겨내게 된 과정. 참 한 번 망했죠. 몇 번 망한 것 같아요. 초년생 때 한번 크게 망했어요. 그래요. 회계사 하면은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 하게요? 여자 얘기? 다 주식 얘기예요. 다. 주식. 근데 네. 그때 주식 장이 좋았을 때 아니었나요? 그냥 항상 모두가 주식에 미쳐있어. 아무래도 기업 분석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들어갔는데 해야 될 것 같고 주식 얘기 해야 인싸가 되는 거예요. 주식 안 하는 사람도 하게 돼요. 또 막내니까 조용히 밥 먹으면서 들려와요. 야 이거 좋다더라. 이거 오른다더라. 무지성 투자했죠. 또 일확천금의 마인드가 되게 강했어요. 아씨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야지 하면서 막 투자했죠. 그리고 또 회계사는 마통이 나와요. 그냥 자격증 갖고 있으면 1억 나와요. 1억. 태웠죠. 국내 주식으로 망한 적 있었고 해외 원유 선물로 망한 적 있었고 코인으로 망한 적 있었고 자꾸 망한 것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제가 번 돈보다 대출받아서 날린 돈이 더 많은 거예요. 벌어온 누적 금액보다 날린 금액이 더 많았어요. 와. 근데 그걸 극복하게 된 게 되게 큰 수업료라 생각하는데 제가 일확천금의 마인드가 되게 강했거든요. 누가 투자하면서 잃을 생각을 하겠어요. 심지어 회계사인데. 굉장히 잘 될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죠. 말아먹고 내가 일확천금을 노려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지금도 사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무지성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주위에서 뭐가 좋다 그러면 맞아요. 일단 사요. 내가 아는 정보는 남들도 다 아는 정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각을 하게 된 거죠. 자기 객관화를 굉장히 잘하게 됐어요. 그거 있지 않았었어요? 석유인가 뭐 투자. 그 원유 선물. 저는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를 갈지 몰랐어요. 이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역사적으로. 통계를 믿었다가 회계사들이 숫자에 강하지만 숫자의 앵커 효과에 대해 굉장히 약해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생긴다고? 나에게?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고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크게 한 1억씩 넣었었던 종목들이 지금 뭐 대웅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거의 뭐 70~80% 정도 마이너스니까 손절해가지고 그 한 3~4천 번져서 그걸로 빨리 투자해서 복구하면 되는 게 아니냐 다들 생각하겠지만 전 마인드가 좀 달라요. 아직도 사실 좀 인정받지 못했어요. 제로소멸이라는 거 사실 전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도대체 이게 성공적인 데이터가 나왔는데 주가가 폭락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약바이오 장세가 오면은 사실 저는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런 차원에서 아직 좀 손절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도 지금 11월 중순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도대체 강사님처럼 돈이 있는데 왜 퇴사를 안 하냐. 파이프라인들이 확실한데.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게 소속감과 좀 명예, 겸임교수나 연구원이나 그 안에서의 또 명예도 있잖아요. 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고 제 행복의 기준에선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어서 지금까지는 미뤄왔던 건데 이제 투자자문업을 사실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한 2~3년 뒤를 목표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투자자문업까지 하게 된다면은 내가 만약 소속된 기관이 있다면 부담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정리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 좀 일찍 하셨잖아요.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가 거의 8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대형 회계법인은 다니고 있었고 어떤 이유로 그만뒀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20대 때 투자 제외하고 굉장히 잘한 의사결정이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해요. 하나는 회계사를 딴 거고요. 하나는 회계법인을 그만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네요. 회계법인을 가려고 자격증 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회계법인을 나온 걸 굉장히 잘했다 네.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퇴사하시고 나서 또 이제 한 3개월 뒤에 영상 찍으시면 다를 거예요. 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퇴사하려는 이유가 전 세 가지라고 봐요. 인간관계가 스트레스 받아서, 두 번째는 돈이 잘 안 돼서, 세 번째는 비전이 안 보여서. 근데 저는 3번의 케이스였어요.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는 점심을 먹으면서 다 주식 얘기를 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식을 하지? 월급이 적어서네요. 그렇죠. 오. 돈 벌려고 커피값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젊은 부자가 되기는 어렵겠다. 정말 주식으로 대박나지 않는 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2천, 3천은 넘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어쨌든 한국 사회는 연공서열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승진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여기에서 내가 일하는 게 나를 젊은 부자로 만들어주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결심하셨고 그 이후에 어떤 과정으로 현재까지 왔나요? 그 이게 진짜 힘들었죠. 맨땅에 헤딩하는 거니까요. 가장 먼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펜션을 하나 지으려고 했었어요. 강남의 일원동에 이제 주택단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옥상을 제가 빌려서 루프탑 정원이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에어비앤비죠. 그거를 친구들하고 창업
겸해서 만들었죠. 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잘 안 됐어요. 투자하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캐시플로우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 돈 투자해서 한 달에 얼마 나오면 월급의 일정 부분은 커버가 될 거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뭐였나요? 그냥 사람을 단순하게 믿은 거. 뭐 어떻게 내가 돈을 잘 벌 것이냐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전공이 심리학이에요. 상담 심리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힘든 사람을 상담해줘야 되고 돈도 잘 안 돼요. 그 힘든 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돈이 많아져요. 정말 힘든 게 세면 돈을 많이 줄 텐데 너무 괴롭잖아요. 맞아요. 나는 상담을 잘 하는데 어떻게 상담으로 돈을 벌지 하다가 생각한 게 재테크 쪽이었어요. 어쨌든 재테크도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공감을 해주면서 설계를 하는 과정이니까 전공하신 심리도 살렸고 자격증을 취득한 회계 쪽도 살렸고 두 개가 좀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상담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하면서 상담비를 받으면서 제 수입을 삼았죠. 이제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그쪽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도 쓰게 되고 사실 2030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수중에 한 3천 있어요. 1억 있으면 집을 사겠죠. 근데 3천이 있어요. 애매한 거예요.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가져가고 싶어요. 그럴 때 뭘 할 것이냐. 이제 그걸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뭐 파티룸이니 에어비앤비니 스터디 카페니 파티룸도 하셨고 스터디 카페 강연장인 이런 것들 제가 다 했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사업에 좀 집중하고 계신가요? 저는 계속 이제 공간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도 오히려 이걸 어떻게 내가 활용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하고 같은 시기에 제가 또 경매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커뮤니티를 좀 많이 키웠고요. 저희가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기수제를 운영하다가 네. 지금은 벌써 한 뭐 12기를 넘어섰어요. 요새도 하고 있어요? 네, 요새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게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30들 중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왔는데 제가 한 기수 할 때 보통 한 50명 정도 했거든요. 네네. 점점 그 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 수가 70명이었다가 60명이었다가 50명이었다가 지금은 12기를 15명 데리고 있거든요. 목에 갈 수 있는 집단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현재는 유튜브 마케팅이나 인스타 마케팅 이런 걸 사실 마케팅비 한 달에 몇백씩 써서 태워야지 모객이 되는데 소모임 앱이라든지 뭐 그런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특별하게 마케팅을 하지 않고도 계속 잘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떨어지는 또 걸 그랬죠. 보고 이거는 시장의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모임이 이제 되게 수그러들기 전에 사업으로 바꿔야겠다. 작년 뭐죠? 10월에 제가 법인 하나 세웠어요. 공간 임대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월 매출이 곧 있으면 한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오, 대단한데요. 기존의 파티룸하고 좀 다른 점이 뭔가요? 그럼? 지금은 제가 주로 하는 게 공간 위탁 관리, 위탁 운영, 뭐 스터디 카페라든지 일반 카페라든지 빈 주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건물주로부터 위탁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운영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업도 하고 있고 시장 관리도 하고 있고 절세 이런 것도 좀 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뭐 달에 얼마를 번다를 밝히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비중으로 본다면은 제일 높은 것과 한 두 번째 정도는 우리가 뭘로 보시겠어요? 공간 대여랑 공간 관리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뭐 수익률도 거의 일정한 편이고 근데 세무 쪽 제가 하는 것들이 지금은 뭐 기업 2세들, 회장님들, 젊은 부자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상대를 해요. 제가 다달에 얼마씩 받는 개념보다는 건 바이 건으로 받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제가 한 달에 얼마 번다로 보지는 않고요.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양질이면 그 달에 내가 돈을 번 거보다 더 수확이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돈은 따라온다. 가치를 사람들에게 주면은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인플루언서들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은 비즈니스가 그냥 따라붙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돈 1,000만 원보다 한 사람의 중요한 핵심 인물을 아는 게 사실은 우리 미래에 있어서는 더 큰 값어치가 될 수 있으니까. 여담인데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성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아느냐, 누가 나를 아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 세 번째는 누가 나를 존경하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리에 탁 와닿았어요. 제가 어저께도 블록체인 쪽으로 유명한 스타트업의 대표를 만났어요. 투자 금액만 엄청나게 커요. 제가 그 대표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네. 식사를 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뭔가 나랑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거나 나를 필요로 하거나 그렇죠. 내가 뭘 하는지 알아서 핏이 맞아야 되는데 그거는 어려운 거죠. 최근에 한 1년 동안 좀 많은 분들을 만나셨다고 하니까 큰 자산을 가진 사람은 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나요?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그 주관이 맞다고 강하게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공식 같은 걸 좀 깨달았거든요. 이게 공식이에요, 진짜로. 네네. 저도 부자가 되기 위해 되게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생각에서 출발해요. 절대 부자가 못 돼요. 어떻게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무수하게. 뭘 하나 골라서 실천해야 되는데 어렵거든요. 부자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지? 이걸로 출발하지 않더라고요. 나 언제까지 얼마 벌 거야? 그 생각만 해요.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할 수 있는 거는 많은데 내가 이걸 해가지고 3억을 벌 수 있을까?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기에 핏하게 딱 가는 그런 형태의 부자들을 제가 많이 봐온 것 같아요.